자,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표준세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율 여러분 좀 공부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과세 표준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뭐 올해 충분히 출제된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기본적 계산 구조를 어떻게 외운다? 과세, 산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세율인데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나온다 또 예상했었고요. 준비들 다 잘 하셨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과세는 세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무겁게. 그래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무겁게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요 취득하는 물건은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나쁜 거겠다. 규제 대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특례세율. 결론부터 말하면요. 자, 일단은 요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 시험에 쉬웠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이 중과세입니다. 여기서 나왔을 때는 쉬웠던 적보다는 다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등록면에서 중과세가 나왔는데 좀 이따 확인해 드리겠지만 여러분한테 못 맞히게 하려고 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 넣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출전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맞추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넣기를 바라는데 어쨌거나 세 가지가 있고, 자, 그렇다니까 올해는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분 표준세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모르면, 표준세를 모르면 중과세도 못하고 특례세율도 못하기 때문에 요 표준세율은 꼭 좀 잡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를 합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를 뭐한 거다 여러분? 합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도까지는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다 합시다.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자가 소유권 넘겨받죠. 그러면 그때 그거를 취득한 걸로 모아서 뭘 과세하냐? 취득세를 과세하고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이전 등기에 대해서 뭐로 과세하냐? 등록세를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한 번 내고 등록세 한 번, 몇 번 내는가? 두 번. 그러니까 시군 구청이 두 번 가고 은행이 두 번을 가야 되니까 번거롭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2011년부터 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그냥 한 번에 내자 그 얘기 여러분. 한 번에 내자.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한 무슨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표준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였냐? 2%였어요. 무조건.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 아니라 몇 프로예요, 여러분? 2%. 그 다음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등기냐? 등기 종류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보존 등기한다 봅시다. 그냥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보존 등기할 때는 등록세 몇 프로 과세했냐면 0.8% 과세했고요. 쓰지 마. 이거 지금 옛날 거야. 옛날 거 써놓고 네가 썼잖아 그러면 안 돼. 옛날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매매일 때는 몇 프로였냐? 2%였고요. 상속일 때는 몇 프로였냐? 0.8%. 단 그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보면 농지. 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요 농지죠.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그러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가야죠. 그래서 남들 상속받을 때 0.8%인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보면 농지면 0.3%로 과세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 즉 뭐를 받았다? 증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본적 개념.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는 어디가 세보다면 항상 크다?
증여가 항상 세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증여는 상속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상속세 적게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미리 생존 시 다 뭐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에 게시된 내 명의로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없고 다 상속인에게 먼저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럼 상속세 과세해 못해? 못해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여할 때 세부담은 더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가세합니다. 그 다음에 생존 시 증여한 거라 하더라도 다 상속 재산을 조사할 때는 다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다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버려갖고 미리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상속과 증여면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 항상? 기본적으로 증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네가 상속세를 피하려면 세금을 어떻게 하게 된다? 더 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을 때는 빨리 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줄 것이 빨리 주라고 그래.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죠. 받아야죠. 특히 이제 그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상속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재벌들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전 생애를 거쳐서 이 상속 계획을 세워놓고 언제 얼마 또 특히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예상이라면 상승할 걸 예상할 때는 빨리 줘야 돼 늦게 줘야 돼? 빨리 줘야지. 빨리 낮은 가격에 받은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시세 텐데 나중에 이걸 안 주려고 버티고 있다가 눈 감기 전에 줘버렸어. 그러면 다 오른 다음에 주면 그만큼 과세가 이거 어떻게 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냥 느닷없이 생돈받게 아저씨한테 먼저 상속해줘 그러면 가방 싸고 나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항상 어디가 더 부담이 크다 여러분? 증여.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0.8%인데 증여를 받으면 1.5%가 세어요. 단 누가 받았냐면 비영리 사업자 받았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 이거는 공익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역시 가볍게 몇 프로 가자냐? 0.8% 가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고 등록세는 취득세는 중과 대상 아니라 무조건 몇 프로였다 여러분? 2% 무조건 2%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한 거다고 여러분? 더한 거다 그 얘기에 더한 거다. 자 거기에 여러분 세율 129쪽이 나와 있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통으로 외워야 되는가? 요걸 요즘 이런 말로 하죠 여러분. 내 마음에 저장 딱 그러냐. 마음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해야 돼.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상속일 때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2.8% 나왔죠. 그럼 2.8%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종전 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2%에다가 상속 등기일 때 0.8% 더해서 2.8%가 된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종전과 세부담의 차이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옛날 세부담과 지금 세부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아야 돼. 그래서 0.8% 더해서 2.8이 된 거다. 다 농지면 0.3을 더하니까 몇 프로 된 거야 여러분? 2.3이 됐죠. 그 다음에 이외의 무상. 옆에다 적어서 여러분 증여 등을 생각하시면 되죠. 하여튼 상속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걸 다 말하는가. 그러니까 증여 기분 또 시효 취득했다. 시효 취득할 때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냥 평온 공인에게 점유 개시했잖아. 그럼 취득은 이때 돈을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상속의 무상 이런 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보시면 알겠죠.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3.5. 다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몇 프로? 2.8. 원시 취득은 2.8. 무슨 등기니까? 보존 등기 들어간 거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면은 공유물의 분할을 할 때는 이때는 분할 등기할 때 몇 프로가 세냐? 0.3%가 세어요. 무슨 등기니까 여러분? 분할 등기. 이건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여러분? 형식상이야. 그냥 종전에 공동 소유하고 했던 걸 단독 소유로 전환한 거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분할 등기했다는 0.3 제일 낮네요. 그래서 지금은 2%를 더하니까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2.3.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공유물의 분할 하나.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옆에 있죠 여러분?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여기 밑줄.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공유물의 분할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하나. 자 어쨌거나 여러분 다 공유물의 분할이야. 공유권의 분할. 그럼 몇 프로다 여러분? 2.3인데 단 가를 거 닫고 여기 갑시다.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분은 2.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다른 세율 적용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가를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해당 표준세를 정한다. 그래서 옆에도 적어놓어요. 제외 뭐 표준세율. 제외한다면 무슨 세율을 정해라? 표준세율. 즉 유상 초과 취득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으면 매매 등 유상으로 보면 되는 거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1.5로 적용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그래서 여러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민법에서 뭐 했죠, 여러분? 공유권이었죠. 공동소유 형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할. 그래서 여러분 일단 표준세를 이렇게 정리했다. 공유권의 분할은 몇 프로다, 여러분? 2.3%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이 중요하네요. 그 밖의 원인. 적으셔야죠. 뭐죠? 매매 등일 때죠. 매매 등. 그러니까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거는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밖의 모든 취득이죠. 여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대표적인 취득이 뭐다, 여러분? 매매 등 유상. 매매 등 유상. 그럼 결론은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4%다 그 얘기죠. 왜 4% 나왔냐?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매매일 때 2%를 더해서 4%가 나온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로 부동산 취득은 몇 프로인데? 4%인데, 자, 그 밑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뭐야? 주택. 자, 여기는 조건이 두 가지야. 밑줄 주택입니다. 주택. 부동산 중 주택만 적용하는가. 이 주택의 취득 중에서도 어떤 경우일 때만 매매 등 유상일 때만 두 가지 조건이야. 두 가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 부동산은 매매일 때 몇 프로지만 4%지만 주택은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주택은 항상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제일 낮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가능하면 세보다 안 주겠다는 얘기야. 왜?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주 수단이니까. 그래서 매매 등 유상거래를 취득했다. 근데 그게 주택이면 뭘 물고? 취득가액을 물어서 너 얼마짜리 샀어? 그래서 6억 이하의 소액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일반 주택 몇 프로? 2%. 자, 9억 초과했다. 무슨 주택? 고가주택 몇 프로? 3%. 그러니까 주택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1%, 2%, 3% 이렇게. 근데 다른 부동산은 몇 프로야? 다른 부동산은 4%. 그러니까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볍게 간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자, 그럼 요거 잠깐 오해하면 안 되니까 확인합시다. 자, 제가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럼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가야 돼? 2.8% 가야죠. 2.8. 그거를 매매를 취득했다. 주택을 신축해서 이게 매매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뭘 묻고? 취득가액을 물으라는 얘기죠. 취득가에서 1%, 2%, 3%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으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몇 프로? 2.8%로 가라는 얘기죠. 증여받았다. 그럼 몇 프로로 가라? 3.5%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거는 여러분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시면 주택을 뭐 했다? 신축 또는 증축을 한 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자가 해당 주택에 뭐를 취득했다고 여러분? 부속 토지를 취득했대요. 이때는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1%, 2%, 3%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는 1%, 2%, 3%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저거죠. 결론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4% 때리라 그냥 이거야. 그냥 토지 취득으로 보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을이 갖고 있어요. 나대지를 을이 소유했는데 여기다가 갑이 주택을 신축했어. 근데 주택을 누가 신축했냐? 갑의 명의로 신축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러 관계 건물 소유자와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죠. 이때에 이 갑은
자기 주택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요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이게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야? 지상권이죠. 지상권. 그러면 지료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예 차라리 갑이 이걸 뭐 했단 얘기야? 매매를 취득했다. 야, 이거 을 그냥 나한테 팔아라. 어차피 이건 같이 하나의 경제적 일체도 아닌데 너 토지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나한테 팔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갑이 을의 토지를 뭐 했단 얘기야? 매매로 취득했단 얘기야. 그럼 요때 요 나대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이거를 주택 부수 토지로 와서 1%, 2%, 3%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부동산 매매로 봐서 4%로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세요. 예.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의 범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취득세 표준에서 말하는 주택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 주택.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1번 주택은 매매 등 유상거래일 때 이렇게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죠.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 밑줄. 근데 문제는 왜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어디서 배우세요? 공법 시간에 배웠죠. 배우셨죠?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에서 말한 주택은 뭐를 말한다? 그거죠. 다 알아들으신 거죠? 그래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와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말한다라고 주택법에서 명시되어 있대. 그 주택이다 그 얘기야. 힘들어 죽겠네.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좀 어려워져. 일단은 여기 보시고 농지 한번 보죠. 자, 농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상속을 받았을 때나 그다음에 매매일 때도 농지면 몇 프로 때리냐? 1% 때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상속과 상속과 매매일 때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가 뭐냐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농지 범위는요,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개별 문제로 2번. 그래서 요 저율 과세되는 농지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농지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첫째, 공부상 지목 조건과 그다음에 실제로도 사실상으로도 농지가 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첫째, 농지란 1번 공부상 지목이 뭐 된다 여러분? 전답 과수원이죠. 물론 우리 지방세법은 요 전답을 논밭으로 바꿨어. 근데 지적법은 아직도 전답을 하고 있죠. 지목을. 그래서 논밭 과수원. 그래서 일단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죠, 여러분? 목장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상속과 매매일 때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는 일단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과 뭐에 대한 여러분? 목장용지 요 네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네. 다음 중 농지로 볼 수 없는 지목은 그 1번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4번 5번 이임야 살짝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때 취득세에서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는 뭐를 말한다? 전답 과수원과 목장용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엔드 실제로도 자 거기 밑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뭐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된다. 그리고 그 목장용지 좀 한번 보실래요? 자, 지목이 목장용지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토지를 뭘로 사용한다? 축산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몇 가지 충족해야 되는 게 여러분 2가지 공부상 지목 조건과 사실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이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밑줄 쳐주셨나요? 요거 어디서 봤던 거죠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요? 요거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법 안 배웠나 아직?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차이는 없죠. 그래서 그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목도 전답 과성과 목장 용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농지법상 농지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비영리 사업자는 요거를 말하네 여기. 상속에 무상 취득했을 때 기부 등을 받은 자가 누구면 비영리 사업자는 0.8% 혜택을 받는데 이때 0.8% 죄송합니다. 2.8% 혜택을 받는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 거기 나와 있네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공익단체다. 그 정도만 보세요. 공익단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자 5번, 6번 묶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5번이 별표 2개, 양가리 6번이 별표 3개. 하여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별표야. 하여튼 별표 표시하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쳐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네가 치라고 그랬잖아. 해놓고 그냥. 우리 치는 데 만족하죠. 집에 가서 꼭 격려해 두셔야 되는데. 자, 공유물의 세율 갑시다. 같이 봐, 책을. 자꾸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요. 자, 밑줄 하나 갑니다. 상속,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취득, 밑줄 딱딱 끊어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유로 인한 취득하는 부동산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주택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져 있어야 돼, 여러분? 4개가 나와 있어요, 4개. 딱딱 끊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는 뭐로 말하냐?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데 그거를 공동소유로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참 밑줄 모이면 공유물일 때, 즉 요거는 다른 말로 무슨 취득이야 여러분? 공동소유로 취득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과세표준을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때는 밑줄. 결론 이거야. 결론은. 이때는 무슨 가액을 알아?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세요. 그래요. 취득 지분 가액. 그럼 이때 취득 지분 가액은 뭐로 말하냐? 적으세요. 취득 가액 곱하기 각자의 지분율이죠. 취득 가액 곱하기 각자의 지분율. 요거를 과표로 하고 다시 밑줄 뭘 적용하라? 각각의 세율. 여기서 각각의 세율을 몇 개를 말하는가? 4개. 아까 우리 밑줄 친 4개. 상속이 이때 2.8, 상속이 무상일 때 3.5, 그 밖의 원일 때 4%, 주택일 때는 1, 2, 3. 그걸 해당 세율을 적용하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 매매니까 몇 프로 때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4%야.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누가 갑과 을이 공동소유를 취득했고 갑이 60% 지분으로 을에 40% 지분으로 뭐 했다? 공동소유를 취득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지금 두 사람이 명의로 샀다는 얘기야, 두 사람이.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무자 누구냐? 그 얘기야. 누가 내야 되는가? 갑, 을, 각자가 내야죠. 이때 이 갑과 을이 내는 가액은 어떤 가액이다? 자기 무슨 가액? 지분 가액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자 보면은 갑과 을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이때 갑과 을이 내야 되는 취득가액이 뭐냐? 취득가액 얼마에다가 안 썼구나. 8억 원. 죄송합니다. 8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대. 그러면 취득가액 얼마에다가 8억 원에다가 갑은 자기 지분율 몇 프로? 60%. 요게 바로 뭐냐? 취득 지분 가액이야. 그러니까 갑은 8억 원 전체에 대해서 납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슨 가액? 지분 가액, 지분 가액. 그럼 을은 얼마에 대해서 자기 40%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 요 취득이 뭐니까 매매 해당 세율 몇 프로? 4% 때려라 그 얘기 4%. 자, 요거를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상속을 받았다 합시다. 얼마짜리를?
8억짜리를 갑과 을이 공동 상속받았다고요. 그럼 취득세 누가 내라? 갑, 을,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 지분 가액에 대해서. 다만 상속이니까 이제 4%가 아니라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 그래서 거기 각각의 세율, 해당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라 합시다. 주택. 주택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8억짜리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예전에 저 모 학원에 학원에서 한 3년 됐나요? 다른 학원인데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와갖고 교수님 좀 상의 좀 할 게 있대. 상담 좀 받을 게 있대서 그러면 이따 저녁 저기 점심을 먹고 저녁 아니요 저녁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어이씨 저녁에 만난 거 아니야? 근데 이래서 한다. 하여튼 죄를 저질러면 항상 나중에 꼭 몰라. 나도 어느 순간 TV 속에서 제가 꼭 그렇게 나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뭘 상담 받으려면 이번에 결혼한대. 그래서 결혼하고 축하한다고 공부하다 말고 결혼해서 좋겠다. 야 그랬죠. 그래서 청첩장 갖고 왔으면 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뭐 하나 상담을 받고 싶대서 뭔데 그랬더니 자 오빠하고 결혼하겠지. 오빠가 결혼하는데 오빠가 주택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우리가 이제 입주할 거다 신혼집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5억짜리 아파트인데 오빠가 마련한 게 3억 원이 돼. 그래서 은행에 대출금 2억을 받으려고 해.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 시집 혼수 자금으로 그동안 뭐 직장 다니면서 마련한 게 2억 원이 있대. 그러면 차라리 요거를 뭐 혼수니 이런 거 사지 말고 요 집 사는데 보태 쓰려고 한다 그래 얘기야. 결혼은 이런 결혼을 해야 돼. 이런 결혼. 남자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구해야 되는 거야. 결혼 잘못해갖고 씨. 메꾸지 못해요. 메꾸지 못해. 그 좀 공인중개사 공부 좀 하려도 안 하고 있고. 에이씨. 언젠가 한번 조정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조종당하죠. 자, 그래서 이때 자기 돈을 2억을 여기다가 같이 대겠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본 게 뭘 물어보냐면 오빠 명의로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각자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그거 물어보는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야 돼? 기본적으로 명의는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비례 세율에서는 상관이 없어. 무슨 세율에서는? 비례 세율은.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누진 세율일 때 항상 차이가 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서 차이 나냐? 양도소득세 차이가 나. 양도소득세에서. 무조건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자가 조금이라도 과표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양도책을 한 사람의 양도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양도한 걸 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동명의로 취득하라. 그리고 세부단 측면만이 아니라 인생은 모르는 거다. 미래에. 그랬을 때로 훗날 대비해서 괜히 명의 분산이냐 뭐 그런 명의 이전 때는 싸움하지 말고 그냥 저는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명의로 취득하는가? 누가? 갑과 을이. 자, 그러면 이때 납세 문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 을, 각자 내야 되는 거죠? 무슨 가액이 돼서? 자기 지분가액. 그러면 8억의 60%가 얼마? 4억 8천만 원. 여기는 얼마? 3억 2천만 원. 이해하셨죠? 네. 자, 이때 여기 갑과 을이 주택을 매매를 취득했으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야? 1%야? 2%야? 자, 이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4억 8천만 원, 3억 이하니까 어머 다 6억 이하네. 그래서 1%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1%가 아니라 2%가 돼. 왜? 취득가액 자체가 8억 원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8억 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내야 되는 거죠. 다만 그걸 두 사람이 취득해서 지분가로 내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요 가액 8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해 싶은 거는 요 가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죠. 증축, 개축 또는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밑줄.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하나,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밑줄 하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건축물 면적 증가, 밑줄 2개. 그럼 여러분 항상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개수나 건축물, 개수, 그럼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야. 그럼 과표는 무조건 거기 나와 있네. 뭐 증가된 가,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랗게 쳐야 돼. 증가된 부분을 할 때 증가된, 여기다 동그랗게 쳐야 된다고. 항상 간주 취득은 무슨 가액만 과세한다? 증가한 가액. 이때 중요한 건 이거야. 이때 이 증가한 가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여러분? 원시 취득세율이다. 밑줄 쫙.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2.8%라 그입니다. 아주 중요해. 양가리 6번이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5번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또 일단 나중에 다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7번 탄력세는 별표 하나 정도. 의미만 이해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 취득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밑줄 100분의 50 지금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걸 뭐라냐? 탄력세입니다. 자, 지방세 세율을 공부할 때 이 탄력세율이 잘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서는 법에서는 이렇게 표준세를 규정해 놓고 있고 실제 적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라 그 얘기야. 니네가 법에서 정한 표준세를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게 만들어졌어. 그건 니네가 알아서 결정하느냐. 누가?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알아서 결정. 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수입의 규모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법에서는 그냥 표준세를 딱 정해놓으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한 표준세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요 놈의 50%, 요 표준세를 몇 프로? 50%를 뭐하거나 더하거나 표준세의 50%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뺄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실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를 넣어서 무슨 세를 채택하고 있다? 탄력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니네 사정에 맞게끔 50% 표준세를, 즉 매매일 때 몇 프로였죠 여러분? 4%. 그럼 요거에 몇 프로? 50%니까 몇 프로를? 2%를 더해서 몇 프로 과세하거나 6% 하거나 2%를 뺀 몇 프로? 2%. 그래서 최저 2%부터 최고 6%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4%로 하는 건 아니야.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근데 몇 프로 범위 안에서만 50%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럼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2%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6% 요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얘기야. 근데 결론 낼게요. 현재 취득세 표준세는요.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지금 표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국구 동일.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표준세를. 요거는 서울특별시가 표준세를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표준세를 실제 세율로 하고 있으니까 자, 수도권인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받자니 가뜩이나 다 서울로 가는데 세금을 더 때리면 더 서울로 가겠지. 그렇다고 서울보다 낮추자니 돈은 별로 덜 거치는데 더 낮출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그냥 경기도도 그대로 서울특별시와 똑같이 표준세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취득세 표준세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표준세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요 놈의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다만 그냥 실무상으로는 현재 탄력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는 어떻다? 같다. 근데 재산세는 시군구마다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그래서 어려워. 나중에 종부세 계산이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 2017년도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취득세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 그래서 요거는 지방세 할 때 계속 나와. 그래서 탄력세라는 것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그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뭐로 결정하라? 조례로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 갑시다. 이제 여기부터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자, 일단은 중과세는 여러분 취득세 중과세는 몇 가지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표현부터 기분 나빠. 거기 박스 봐 있던 박스. 전체 종류. 그래서 첫째는 표준세례다가 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표준세율에다가 더해서 과세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암호야 그냥.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때 중과기준세율이 뭐냐 이거야. 요때 요 중과기준세율은 종전 취득세 2%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밑에 있어. 박스 바로 밑에. 그래서 탄력 거기 중과기준세율이라 나와 있죠. 표시는 돼 있죠 벌써? 희한하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표준세율에 더하거나 빼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의 세율을 말하며 결론은 여러분 얼마를 말한다? 1000분의 28. 죄송합니다. 1000분의 20. 죄송합니다. 딴생 과목이 이상하게 실수했고. 1000분의 얼마? 20. 그리고 몇 프로? 2%. 요거는 뭐를 말한다?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2% 중과기준세율을 그럼 몇 프로 말한다고요? 2%. 2%의 100분의 400. 요건 몇 배를 말하는 거죠? 4배죠. 그러면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더하세요. 그 얘기야. 어렵네. 자, 또 하나가 있네요. 이번에는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여기 잘 봐. 여기는 4배가 아니라 100분이 얼마냐? 2배.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배죠. 그럼 2%의 2배니까 몇 프로를? 4%를 표준세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해서 과세하시오. 그 얘기야. 근데 그 밑에 게 더 어렵다? 돌아버리겠네. 다음 주부터 나오나 봐라. 우리 여차면 안 나오잖아.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자, 표준세율에 자 여기는 특징이 표준세율에다 먼저 100분의 300을 곱해래. 표준세율에 몇 배를 먼저 곱하고 3배를 곱한 다음에 요 중과기준세율을 2%의 100분의 200인 몇 프로를? 4%를 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빼시오라고 돼 있네요. 빼시오. 가자 집에. 여기는 지금 뭐 했다가 더했다. 여기는 또 어떻게 하래? 빼래. 이런 왜 빼냐면 앞에다 이미 3배를 곱해서 숫자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빼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갑시다. 무조건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요거는 일단 무슨 재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5가지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별골 오손주. 별이 뭐야? 별장. 골은 골프장이야. 골프 회원권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오는 고급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사치선에서 별꼴 오선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꼭 좀 잡으셔야 되고요. 종류 별꼴 오선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두 부수토지도 중과 대상입니다. 모두 부수토지도 중과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시험에서 고급 주택의 개별 문제로 2번 나왔고요. 별장이 딱 1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고급 주택은 여러분 실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중개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을 못 해주면 매수자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전문가인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보시고.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 132쪽. 자, 132쪽 보시면 여러분 별장 위에 박스 있죠. 자, 표준세에다가 8% 더한 세로 가세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별장을 거길 뭘 받았다 그러면 상속을 받다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부동산 상속은 몇 프로인데 2.8이야. 그런데 네가 그 상속받은 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8%를 더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2%에 4배 몇 프로? 8%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인가 여러분? 10.8% 내는 얘기야. 남들 상속받으면 2.8% 내면 되는데 그것이 별장이면 몇 프로 내라 결론은 10.8% 내는 얘기야. 그러면 별장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덜 낸다? 더 낸다? 따라서 우리 별장을 상속받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더 내는데? 네. 혹시 안 받을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짓을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네. 안 와 연락이. 자, 별장 등 증여 갑시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 부동산은 몇 프로인데? 3.5%인데 네가 받은 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8%를 더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몇 프로? 11.5% 내라. 그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예, 의미를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럼 별장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별장이 뭔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자, 확인합시다. 우리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밑줄 주거용은 주거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늘 주거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 늘 주거용은 아니고요. 세 번째 뭐로? 이 말이 제일 중요해. 휴양, 피서, 놀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 내냐?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요 말이 나와야 돼. 이때 그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하는 건축물은 물론 모두 토지도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토지도. 다만 양가로 2번이 있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있죠. 거기 있죠? 예. 요거는 저는 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여러분 이 동그라미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밑줄. 밑줄이 아니죠. 여기는 동그라미 1, 2, 3을 묶어놓고 올 충족이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 얘기야. 1번, 2번, 3번. 근데 3번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이거는 4개가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개념이야. 기역, 니은, 디귿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얘기야. 그러면 동그라미 1, 2, 3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일 때는 별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즉 별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예. 외워야 할 거는 여러분 133쪽이야. 다음 페이지 맨 위 양가로 3번. 자, 거기 둘째 줄부터 봅시다. 우측에 보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자, 동그라미 칩니다. 오피스텔 이게 주어입니다. 오피스텔이 주어입니다. 그럼 앞에 말은 뭐냐? 오피스텔을 설명하는 거죠. 뭐. 오피스텔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는 게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무 나가셔도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즉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면 뭘로 봐죠 여러분? 오피스텔은 뭘로 봐요 여러분? 업무시설. 업무시설.
그래서 오피스텔에 있다. 그러면 이건 법에 따라서 달리 판단한다는 얘기야. 건축법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뭘로 본다고 여러분? 업무시설로 본다고요. 업무시설. 업무시설로 본다는 것은 뭐로 안 본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안 본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는 건축법 얘기야.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뭐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때 그 주거용을 상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로 보는 거고 여러분? 주택으로 보는 거고. 요거를 주거용인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뭐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때는 우리는 뭐로 본다고 여러분? 별장으로 본다고. 별장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피스텔은 특징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거기 책에 있네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중과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때 그 오피스텔을 여러분 밑에 박스 1번과 이렇게 화살표 연결시켜 주세요. 박스 참고 1번과 연결시키라고. 그 1번 보면 뭐가 나와서 오피스텔 하죠?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본문 오피스텔하고 박스 1번의 오피스텔을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화살표. 이따 책 검사에서 뭐 표시 잘못했어 봐 그냥. 창문 열고 밀어버리지 그냥. 자, 그래서 박스 1번 보세요.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뭐한 때? 필요한 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중과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3번 밑줄. 자, 중요한 말 나왔네 여러분. 소유자 이외의 자 밑줄. 누구랬죠 여러분? 그 자가 누구냐고?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의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래도 중과하셔야겠다는 얘기야. 아니 주택 임차 들어온 사람이 이걸 별장으로 사용하더래. 그럼 지가 사지. 전세 들어와놓고 별장으로 쓰고 있대. 그러면 우리는 설사 누가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도 우리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한테 중과세 하는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임대인한테 중과세 하는가? 임차인한테 세금 불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즉 건물 소유자한테 중과세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앞에 있는 그 해운대 해수욕장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러분 해운대 이쪽 올라오면 오피들 많아요. 그 오피들을 임대를 줬는데 그 임차인이 누구냐면 서울 사람이야. 그 이 사람이 주말이라든지 시즌 때만 휴가 시즌 때만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들을 사업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하면 그 오피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만약에 오피들을 뭐 한다면 임대차를 중개한다면 여러분이 임대차를 중개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임차인의 용도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이걸 뭐로 쓰는 거냐 그 얘기야. 뭐로. 그래서 오피들 임대 줬는데 임차인이 이걸 뭐로 사용하면 주거용을 하면 이게 뭐로 잡히는가? 주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 세법은. 사업전으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죠. 업무시설로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죠. 오피스텔을 뭘 줬냐? 임대 줬는데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는가? 주거용으로. 누가? 임차인이. 근데 임대인은 자기 명의 이 주택을 1주택을 양도했어. 자기가 살고 있던 주택 양도했다고. 그래서 임대는 자기는 몇 주택지를 판정하는가? 1주택자. 왜? 분명히 오피스텔은 내가 분양받을 때 업무시설을 불렸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몇 주택 양도를 보는가? 1주택.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양도해서 당연히 뭘로 보는가? 비과세. 근데 과세됐어요. 왜 과세됐냐?
오피들 뭘 줬는데?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뭐로 사용하는가? 주거용. 그럼 우리 세법 뭐로 본다고? 주택, 이주택자로 판정된 거죠. 이렇게 큰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임대차, 오피는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여러분이 거기다 임차인의 뭐를 용도를 명시해갖고 임대인이 알아야지 이거를. 사업자로 쓰는 건지 주거용으로 쓰는 건지. 근데 임대는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대안을 강구해야죠. 이걸 여러 명시해야죠. 그래서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서 임대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어떤 특약을 걸어놔야만 공인중개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씨.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선관 의무죠. 선관 의무는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우리 오피들도 뭐로 볼 수 있다? 주택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로도 볼 수 있다? 별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 소유자, 외의자 누가?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해도 우리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골프장이나 이름만 기억하세요. 그냥 다만 거기 골프장 옆에다 하나 적어두실래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은 중과 대상 아니야? 실제로 골프장을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골프 회원권을 살짝 말을 바꾸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과대상 골프장은 뭘로 말하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회원제. 골프장은 여러분 두 개로 구분돼. 대중 골프장 있고 회원제 골프장인데 뭐 여러분 중에서 골프 치러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필드 나가신 분들. 그래서 그 회원제는 바로 필드를 말하는가? 스크린 골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스크린이나 골프장 가면서 폼은 다 잡고 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인 토지 하나, 건축물 하나, 임목 하나. 그래서 여기가 중과 대상이지 골프 회원권 자체가 중과 대상은 아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고급으로 합창합시다. 얘는 그냥 제목만 기억해야 돼.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안 돼,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 참고상에 고급 월합장의 범위 나와 있죠. 이것도 임장활동 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나가서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이런데 좋아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자주 가던 데 있다 그러면 4번, 동그라미 1번.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의 캐바레, 라이트 클럽, 디스코 클럽 등을 말한다. 아, 요거 뭐다? 고급 월악장. 그 밑에 거 뭐 룸살롱, 요정 이런 것들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응? 요정 몰라? 청운강 뭐 예전에 유명했죠. 남자라면 한 번 정도는 갔어. 있어 저기.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밑줄. 비업무용 자가용. 그러니까 위에다 저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중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 조건 하나 더 있네. 시가 편액이 얼마 초과? 여러분 3억 초과. 혹시 만약에 얘가 시험을 한다면 여러분 요 시가 편액 3억을 1억 원 초과로 바꿀 거야 아마. 1억 원 주에. 1억 원 X. 뭐로 바꾼다고? 1억 초과로. 그럼 제가 굳이 1억 초과를 왜 말하냐? 옛날 규정은 1억 원 초과였어. 요게 개정돼서 3억 초과로 올라간 거.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바뀐 거. 물론 여러분 양가리 이번에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험이나 실습 등 용도로 사용할 때 실험, 실습 등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고급 선박 뭐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 요트 생각하세요. 요트. 요트가 또 뭔지 몰라? 알죠, 여러분? 여름에 되면 남자가 그냥 우통 다 벗고 하면서 바들 뭐 돛대를 당해서 뭐 쫙 이게 모르겠다. 그냥 우통 벗고 있어서 그냥 시스펙을 막 줄 당기면서 가자 하면서 오빠 달려 그러잖아. 또 여자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항상 또 이런 데는. 자, 고급 주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고급 주택이야.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먼저 쉰 다음에 고급 주택 요건 들어갑시다. 별표 2개 표시해놨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자, 좋습니다. 10분 쉬죠, 먼저.